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이스트의 송낙경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기업가정신 과목이 어느덧 10주차를 맞이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업가정신이 무엇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학습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주에 학습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업계획 수립하는 것과 사업 타당성 검토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학습이 있었습니다. 사업가 입장에서 자신의 사업을 투자자나 또는 구매자 이런 상대방한테 설득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료가 사업 계획이라 한다면 투자자나 구매자 입장에서 사업가가 제시한 그런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사업 타당성 검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무엇보다도 사업가가 수행하고자 하는 그 사업의 크기, 즉 시장에서 그 기회와 앞으로 그 분야의 시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측면이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 회사에 갖고 있는 그런 핵심 역량이 과연 경쟁자들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그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그 사업가가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있는지, 즉 얼마만큼 수익성이 있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그 사업의 중심에서 그 일을 추진하는 경영진과 주요 임원들, 즉 CEO 또는 기술 책임자로서의 CTO, 그 다음에 마케팅 담당자, 또 재무 담당자 이런 분들의 역량과 팀워크 이런 부분이 어떻게 회사의 경영을 이끌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가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이 투자한 원금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만큼 회수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의 오랜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앞서 말씀드린 이런 5가지 포인트가 로 이렇게 압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서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 분야의 사업 모델이 새로이 부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티켓 몬스터라고 하는 갓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한 사례가 있는데 이 회사가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펀딩에 성공을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런 젊은 창업가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투자가 그룹으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짧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다양한 니즈를 빨리 대응할 수 있었던 그런 사업가의 순발력과 창의력과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학습 내용은 이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어떻게 이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안들이 있는지 먼저 좀 알아보고 이번 학기 과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기업가 정신, 즉 많은 투자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신의 투자한 이유를 첫 번째를 그 회사의 사람, 즉 엔터프너, 기업가 정신을 보고 투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이것 또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금의 그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그 자금이 지원되는 여러 가지 조건과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크게 네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융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어떤 기간 동안 원금에다 약정한 이자를 상환하게 되죠. 즉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는 것이고, 돈을 빌려주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간 사람의 원금 상환 능력을 평가를 해서 과연 그 사업가가 빌어간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융자를 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투자, 즉 equity investment인데요. 앞서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많은 벤처 기업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자금의 지원은 이런 투자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즉 투자는 현재의 기업의 가치보다 미래의 기업 가치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그 잠재력을 보고 그 회사의 지분 인수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벤처 기업들, 새로운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투자가 더욱더 활성화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출연, 영어로 하면 그란트 자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러한 신기술을 초기에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위험 부담도 크고, 그 다음에 기술을 비즈니스로 했을 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을 출연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융자나 투자와 같이 어떤 원리금이나 또는 투자에 따른 배당이나 이런 의무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창업 기업들이 이러한 정부의 출연금에 지원을 받아서 자신의 필요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 자세히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리스나 렌탈과 같이 어떤 장비나 시설을 장기간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팩토링이라고 하는 어떤 매출에 따른 채권을 담보로 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의 기업체들이 이런 신용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술 역량이나 사업 역량을 평가를 해서 이를 보증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보증을 바탕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보증 시스템도 중요한 자금 조달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자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경우에도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4분의 3 이상이 일단은 자기 주머니에 자금을 가지고 자신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프렌즈 앤 패밀리라고 해서 가족이나 또는 가까운 친척 또는 친구 이러한 분들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자금이나 또는 그 가까운 친지의 자금은 사업이 초기에 위험도 크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확실한 전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엔젤이라고 하는 자금입니다. 엔젤이 뭡니까? 말 그대로 천사죠. 그래서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이러한 엔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상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런 엔젤이라고 하는 이런 어느 정도 전문성도 갖추고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가능성, 그 다음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그룹을 우리는 엔젤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단순히 자금을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전문성이나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러한 자신이 투자한 기업에 잘 접목시켜 줌으로써 회사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말 그대로 천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벤처 캐피탈 자금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벤처 캐피탈은 여러 사람의 돈을 모은 그런 펀드를 결성을 해서 그 펀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기술뿐만 아니라 경영,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폭넓은 지식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여러 측면에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자신들의 투자한 자금을 안전하게 목표한 수익을 달성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투자하는 그런 투자가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은행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회사의 신용 상태나 또는 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어떤 담보를 토대로 해서 그다음에 이 회사의 어떤 원금 상환 능력을 따져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또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가장 접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정책 자금인데요. 우리나라 초기 기업들의 대부분이 정부의 이러한 정책 자금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기도 하고
또 창업을 하기도 하고 이 초기에 그 높은 위험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출연금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이자율이 낮은 저리에 아주 조건이 양호한 그런 융자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이런 corporate investor, 즉 전략적 투자자의 역할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투자를 통해서 금전적으로, 재무적으로 어떤 큰 수익을 기대하는 측면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부족한 영역, 회사의 부족한 역량을 이러한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서로의 어떤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그런 측면의 전략적 투자를 하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회사가 시간이 지나고 성장해 가면서 회사가 처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즉 기술적 위험, 시장에서 위험, 그 다음에 경영의 위험,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 따라서 초기에 이 회사가 갖고 있었던 위험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자신의 돈, 그 다음에 friends and family, 즉 가장 사업이 불확실하고 위험이 높을 때 투입이 되는 자금이고, 그 다음에 엔젤이라는 이런 그 전문가 그룹에 의한 자금 지원을 통해서 이 회사가 본격적으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까지 그 갭을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엔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벤처 캐피탈과 또는 코퍼레이트 투자자, 즉 전략적 투자자가 회사의 성장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될 때 필요한 자금을, 에너지를 투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 회사의 사업 전망이나 어떤 경영 역량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다면은 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계곡이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설악산에 가도 이 죽음의 계곡이 있고,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에 가도 이 죽음의 계곡이라는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회사가 창업 단기에 초기에 확보했던 많은 자산이나 이런 것이 기술의 개발, 그 다음에 시장의 진입, 이러한 과정에서 급격히 소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장의 진입을 앞두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이런 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즉, 초기에 확보한 자산과 역량이 다 소진이 된, 그러면서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제품이나 아이템이 개발이 되었는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에 필요한 자원은 부족한 그런 기간을 우리는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합니다. 바로 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이러한 상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엔젤 또는 벤처 캐피탈, 이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아쉽게도 이런 엔젤의 역할이라든지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의 역할이 가장 회사가 자금이 필요한 이 기간, 즉 이 죽음의 계곡의 동안에는 외면받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사업적으로 검증이 되었을 때 이러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죽음의 계곡을 잘 극복하고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엔젤 투자자의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젤과 벤처 캐피탈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회사가 필요한 자금의 부족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아주 똑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엔젤 투자가 그룹은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의 갖고 있는 이런 자본력을 어떤 본인의 전문성과 또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연결을 해서 그 회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룹이 주로 엔젤 그룹이라고 한다면 벤처 캐피탈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규모가 크고 좀 더 전문적이고 그래서 대부분 엔젤이 투자가 이루어진 그 다음 단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에 이사회의 한 멤버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를 통해서 중요한 의사결정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규모가 큰 형태의 펀드를 운용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금의 그 회수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엔젤 그룹들이 주로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 그 전문가 그룹들의 그 다음에 이미 성공한 벤처 기업가, 엔터프로너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벤처 캐피탈들은 좀 더 이런 기술의 분석이나 투자의 어떤 분석 이런 부분에 특화된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이 펀드를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에 소개드릴 회사는 이런 바이오 분야의 새로운 약품, 신약을 개발하는 레고캠 바이오라는 그런 벤처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투자가가 그 기업의 투자를 검토하면서 이게 어떤 점에서 타당하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 투자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종합해 보면은 딱 한 가지를 꼽아보라면은 사람이란 얘기를 한결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김 사장님은 국내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서 이 분야에 대한 오랜 연구 경력도 가지고 있고 이 회사를 공동 창업한 그런 창업 동지들 또한 이 분야에 오랜 연구와 기술 부분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또 이 분야에서 또 이 지역에서 많은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에 그를 보고 판단한 투자가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입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음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회사에 투자한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 또한 생명공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결국 사람을 보고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합니다. 그게 바꿔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은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기업가 정신이 하나의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시장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기회를 포착하고 구체화하는가 이런 걸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기업가 정신이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개인적인 특성과 자질, 어떤 자신의 마음의 자세. 이런 성공한 기업가들의 그 공통적인 특성을 보면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다음에 집중력이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상황이든 유연하게 그다음에 외부의 어떤 자원의 활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뭐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칫 기업가 정신이라는 걸 이러한 개인의 어떤 특이한 특성적인 측면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사업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뜻하기도 합니다. 기술, 경영, 그 다음에 재무, 마케팅, 그 다음에 인사관리, 그 다음에 기타 네트워킹 이러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요구되는 지식과 경험도 우리가 기업가 정신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인적으로 이런 기업가적인 자질이 있다. 또는 이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것 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림의 떡에 불과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해내는 그런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의 어떤 리더십이나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역량 이를 통해서 회사를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노베이션 즉 기술의 혁신을 하고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러한 실천 능력도 기업가 정신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가 정신에서 출발해서 시장에서 어떤 필요한 기회를 포착을 하고 그걸 어떻게 자신의 사업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오늘의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작성한 이러한 계획서를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를 투자자라고 가정을 하고 그분들 앞에서 5분 내외에 발표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표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에 더불어 그 가족이나 친지, 즉 투자자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제시한 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와 기타 코멘트를 같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10주차로 이루어진 이번 학기 기업가 정신 과목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